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OSS 성적표는 총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위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달 세션 해가지고 여기 학생 이름이 나오고요. 김연아라는 가상인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김연아, 그 다음에 예나단 초등학교 몇 학년, 그레이드 몇 학년인지 여기가 표시가 되고요. 옆에는 선생님들 사진이 나오죠. 우선 담임 선생님인 존 선생님 사진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사진이 나오는데 지난 8월 달에는 브릿지 과정이어서 수학하고 국어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빈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9월 달 성적표부터는 여기에 수학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 사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을 보면 영어 과목, 수학, 국어 해가지고 전체 100점 만점에 김연아 학생의 점수가 나오고요. 수학하고 국어는 지금 점수가 없으니까 0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영어 성적을 한번 볼까요? 100점 만점에 36.8점을 받았네요. 100분율로 따졌을 때 이렇게 36.8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에버리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각 학생들이 반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같은 반 학생들은 이 시험을 봤을 때 평균 몇 점을 받았나 아주 중요한 수치가 되겠죠. 평균 같은 반에서 수업받은 아이들은 37.5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연아 학생은 이 반에서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낮은 점수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김연아 학생 점수만 알면 이게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판단이 어려운데 평균 점수가 나오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볼까요? 김연아 학생은 현재 디디 스미스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디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어 선생님한테 혹은 국어나 수학 선생님한테 직접 메일을 드려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학습 목표가 적히게 되고요. 이쪽에는 학생의 커멘트가 적혀져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이 약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 대한 커멘트를 적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에는 영어 성적이 현재 100점 만점에 36점이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그 밑으로 보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네요. 리스닝 시험을 봤는데 총 40문제 중에서 23문제를 맞췄고요. 반 평균은 16.7점이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아이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겠죠. 듣기 능력은 반평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점수를 받았습니다. 말하기는 어떨까요? 말하기는 반평균 정도의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리딩 같은 경우에는 반평균보다 좀 낮은 점수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같은 영어 점수긴 한데 리스닝은 뛰어난 반면에 리딩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이 성적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영역을 보시면 출석, 숙제, 학습 태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또 점수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출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결석을 하게 될 경우 홈스테이랑 여행을 갔다거나 아파서 결석을 했다거나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5점씩 점수를 빼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점수를 깎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80점이면 4번 정도 결석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방과후 수업을 할 때 숙제는 다 해왔고 학습태도 매우 훌륭함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SS 성적표의 장점은 여기에 그래프, 누적 점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는 처음 시험을 한 번 봤으니까 그래프가 하나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매달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래프가 옆으로 누적이 돼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이 점차 향상이 되고 있는지 혹은 정체되어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총 1년이 지나게 되면 12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아이들 성적표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총 한 9가지 정도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성적표 그래프라면 아무래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으시겠죠. 아이들 매달 성적이 이렇게 꾸준히 향상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그래프만 있냐면 또 어떤 그래프도 있냐면 이런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그리면 중간에 슬럼프 기간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지탱을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뭐 대부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좀 떨어지고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슬럼프 기간이 오는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 V자 그래프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이들이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그래프로 쭉 표시가 되니까 우리 아이가 현재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슬럼프를 겪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부모님들도 한눈에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는 수학 영역인데 뭐 영어하고 보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학하고 국어는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이 영역이 영어와 똑같은 방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빈칸으로 남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English Detail이라는 세션이 나오네요. 자, 여기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아이의 영어 실력을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영역별로 나눠서 그래프를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달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자, 좀 더 영어 점수를 세부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는 브릿지 과정이었는데 라이팅 시험은 없었습니다. 라이팅 시험은 빼고 시험이 봤기 때문에 라이팅 점수는 없지만 다음 달부터는 라이팅 점수가 여기에 표시가 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홈 리딩. 자, 이번에 성적표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홈리딩, 예전 그 8기 학생들하고 9기 학생들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홈리딩 부분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목록을 적어드렸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접 저희 홈리딩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고 몇 점을 얻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홈리딩 섹션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홈리딩 섹션을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좀 이따가 이 성적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토탈 점수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OSS에 와서 그동안 읽은 토탈의 AR 포인트 점수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 김연아 학생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4.9점의 AR 포인트를 얻었네요. 여기 웹사이트 주소가 나오고 이거는 AR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직접 여기 웹사이트를 클릭하셔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는 뭘 뜻하는 거냐면 부모님들께서 전체 점수만 알고 계시면 아이가 매달 꾸준하게 책을 읽는지 아니면 몰아치기로 책을 읽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AR 포인트를 매달 끊어서 월별로 포인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여기 그래프로 그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뱅킹, 아이들 지금 캐나다에 와서 데비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용돈을 쓰고 있는데 아이들 현재 은행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께서 일일이 로그인 안 하셔도 저희가 성적표에 매달 날짜까지 표시를 해서 그 날짜에 잔고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여기에 성적표를 다 표시를 해드립니다. 유나킴 9월 19일 제가 어제 날짜로 아이들 은행에 다 로그인을 해서 잔고가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을 했고요. 여기 밸런스에 아이들의 통장 잔액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지금 김연아 학생의 경우에는 200불이 통장에 남아있네요. TD뱅크 로그인을 해보면 200불이 남아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iability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가져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필드 트립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뭐 선물을 사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매일 은행에 가지는 않고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간격을 두고 한 번씩 은행에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은행에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필드 트립을 간다고 하면 저희가 그 학교에서 온 공문서를 보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돈을 OSS에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빌려준 금액들을 저희가 여기 라이애빌리티 항목에다가 누적을 시켜서 그 금액이 총 얼마인지 여기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토탈 금액은 뭐냐면 우리 김연아 학생 TD뱅크 은행에는 200불이 있는데 OSS에서 230불을 빌려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마이너스 30불입니다 라고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0불이 나왔다고 그래서 TD뱅크 은행 계좌에 마이너스 30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OSS에서 돈을 이만큼 빌려주었습니다 라고 여기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럼 OSS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돈을 빌려주었나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성적표 밑부분에 다 표시가 됩니다. 자, 제가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liability 해가지고 어느 날 무슨 항목으로 얼마를 빌려줬다라는 게 여기 다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미리 내어주시는 건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생일인데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금액이 뭐 1, 20불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 허락을 먼저 받습니다. 하지만 뭐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판단하셔서 필드 트립 뭐 20불 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일일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지는 않고 담임 선생님 재량으로 미리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를 해놓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뭐 칼라펜 사는데 15불 정도 썼고, 필드 트립 하는데 25불 정도 썼고, 그 다음에 전화라고 쓴 건 이제 전화카드, 아이들이 한국으로 전화를 할 때 저희 OSS에서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사게 되는데 20불, 그 다음에 뭐 캠핑 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OSS에서 어떤 돈을 어떻게 썼는지 미리 부모님들이 성적표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은행에 관한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홈스테이 정보입니다. 우리 아이 홈스테이 부모님 이름, 그 다음에 홈스테이 집으로 혹시 택배를 보내실 경우에 이 주소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 부모님한테 이메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집 전화번호, 그래서 홈스테이 정보가 여기 적혀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줄짜리에는 우리 아이의 생일이 며칠 남았나, 30일 정도 남았다고 여기 딱 표시가 되네요. 생일이 며칠 남았는지 여기 한 칸을 이용해서 생일이 며칠 남았는지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줄, 우리 아이 다음 달에는 어떤 행사 일정이 있나 성적표 오른편, 스케줄 오른편에 보시면 뭐 9월 2일 날 생일자 파티, 홈리딩, 그래서 다음 달 행사 일정이 여기에 적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칸에는 분기별로 아이들에 대한 코멘트를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가 분기별로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왼편에는 또 그래프가 있네요. 신체 발달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아이의 키와 몸무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아이의 키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이들 몸무게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총 4번,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요. 뭐 아이가 좀 비만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1년이 지나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좋겠죠. 키는 쑥쑥 자라고 체중은 좀 줄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신체 발달 상태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촘촘해서 그래프가 뭐 한 1, 2kg 차이라든가 뭐 키가 2, 3cm 차이 정도는 여러분이 눈으로 파악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1년 동안에 15cm씩 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눈으로 우리 아이가 키가 자라고 있는지, 또 몸무게가 너무 급격하게 늘거나 혹은 급격하게 줄지는 않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끝까지 내려왔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AR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 보완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보죠. 여기 AR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속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허용을 누르니까 자, 여기에 르네상스 홈 커넥트라는 웹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적표의 밑에 보면은 아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임의 아이디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희 7기의 윤권이라는 학생의 허락을 받아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윤권 학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니까 이런 웹사이트가 나오네요. 자, 여기 보니까
퀴즈 83.3%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OSS에 와서 책을 읽고 AR 시스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평균 83.3%의 합격률, 문제를 10문제 중에 8문제 정도 맞히는 그런 합격률을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맨날 내 아이 AR 포인트가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전체 1년 동안에 캐나다는 9월 달부터 새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9기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전체 누적 점수가 여기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여기 15점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올해 이번 학기에 우리 아이가 읽은 총 AR 포인트 점수가 15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윤건의 학생에는 149점을 얻었네요. 2달 사이에 이만큼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북 레벨이 나오는데요. 북 레벨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레벨의 책을 읽고 있는지 평균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현재 윤건 학생 같은 경우에는 5.5에 해당되는 레벨의 책을 읽고 있다는 걸 여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걸 읽어도 안 되고 너무 쉬운 걸 읽어도 안 되고요. 여기 북 레벨 여기 나온 포인트보다 5.5면 5에서 6 정도 사이의 책을 읽어 나가면 그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My Rest 퀴즈가 나오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어떤 책인지 여기 표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윤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었는데요. 현 총 10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책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6점을 얻었네요.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My Bookshelf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면 우리 아이가 여태까지 읽었던 책이 이렇게 표지로 해서 다 표시가 한눈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클릭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얼마나 잘 이해하면서 읽었는지 여기에는 AR 테스트를 보면 합격하기도 하고 페일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10문제 중에 6문제 이상 맞추지 못하면 페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AR 포인트를 얻지 못합니다. 여기 북쉘프에는 우리 아이가 AR 테스트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여기에 어떤 책을 시도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자, 한번 이 책을 한번 볼까요? 이 책을 클릭해 보면 자, 언제 시험을 받고 10문제 중에 7문제를 맞춰서 포인트를 11.9를 얻었다라는 게 여기 표시가 되죠. 문제를 많이 틀리면 많이 틀릴수록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점수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페일을 하게 되면 점수를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항을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버케블러리 영역이 있는데 버케블러리 영역은 아직 아이들이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처음 페이지로 나가서 또 부모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코너가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올려볼게요. 자, 여기 제가 카메라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AR 북파인더라고 있죠? AR 북파인더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이 하나가 또 떴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그냥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을까? 혹은 자녀분들한테 직접 너는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니? 라고 직접 이렇게 꾸짖으시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북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직접 찾아서 아이들한테 추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책을 하나 골라봤는데요. 여기 보면 드라큘라에 관한 책이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이 책이 어울릴까? 혹은 아이들이 직접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그 책이 과연 나한테 적합한 책인지 아닌지 아이들이 직접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책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책 이름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하니까 여기 책 표지하고 다 그대로 나오네요. 이 책의 레벨은 뭐 3.8,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점수는 1점. 그러면 윤건인 학생인 경우에는 5.5점, 평균 5.5점의 북레벨을 보이고 있으니까 윤건 학생에게는 이 책이 좀 너무 쉬운 책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은 자녀분들이 직접 저희가 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여기 보면 OSS 라이브러리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바코드를 설명드리자면 CA에 해당되는 책이 현재 저희 OSS에 55권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CA는 앞에 C는 북레벨이 한 3.3에서 4점 사이에 해당되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거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AR 포인트를 0.5점에서 1점 정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포인트, 자기 레벨에 맞는 책을 스스로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R 시스템까지 설명을 드렸고,